자,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 방금 배웠던 세포를 반으로 뚝 자르고 위에서 본 그 단면 구조의 모양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세포막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세포막이 있습니다. 세포의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주고 세포의 모양을 유지해주는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핵 보이나요? 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포막과 핵을 제외한 요 나머지 부분을 편하게 세포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핵을 먼저 볼게요. 핵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DNA가 들어있습니다. DNA, 생물한테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핵이 생명활동을 조절해준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핵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들은 세포질과 핵 사이에 물질 교환을 일으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핵은 요렇게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핵막과 일부 연결되어 있는 요 구조물이 있는데 내장처럼 생긴 구조물, 이걸 뭐라 그래요? 그쵸, 소포체라고 합니다. 자, 소포체가 왜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해주냐면 자, 여기 볼게요. 자, 리보솜이 있어요. 뭘 합성해준다고?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요 과정에 대해서는 이 생명 시스템 마지막 단원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냥 한 번씩 들어주면 돼요. 리보솜이 RNA에 담겨있는 정보를 통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듭니다. 이 단백질을 만드는 걸 또 어디에다가 넣어줄 때가 있냐면 소포체 안으로 쑥 넣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포체로 들어간 이 단백질들은 여러가지 변형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풍선처럼 막으로 싸가지고 골지체를 거쳐가지고 밖으로 분비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포체를 그냥 물질의 이동 통로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 골지체가 있습니다. 골지체, 물질을 저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밖으로 분비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핫도그처럼 생긴 거 볼게요. 얘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가장 바깥에 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케찹처럼 생긴 것도 막이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고 뭘 해준다고요? 세포호흡을 해줍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포도당을 쪼갭니다.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내고 그 에너지를 ATP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마다 개수가 정해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이거 봐봐.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 그럼 근육 속에 있던 미토콘드리아의 개수가 증가해. 그래서 세포 소기관들은 핵을 빼고는 나머지 소기관들은 필요에 따라서 양이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할 수도 있어요.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얘 이름은 뭐예요? 엽록체입니다. 가장 바깥에 막, 그 다음 두 번째 막이 있어가지고 이중막이라고도 표현을 해주고, 어떤 게 일어나요?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포도당 속으로 태양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봐봐. 포도당과 산소 만들었지? 누가 써? 미토콘드리아가. 미토콘드리아가 이산화탄소와 물 만들었지? 누가 써? 엽록체가 쓰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 과정과 이제 광합성 과정은 생성물, 반응물과 생성물을 봤을 때는 서로 반대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아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액포가 있습니다. 액포, 물도 저장하고 노폐물도 저장하고 색소도 저장하고 삼투압도 조절해 줍니다. 자, 그 다음 리소좀 안 했죠? 리소좀 뭘 한다고요?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벽 있어요. 세포를 보호하고 모양을 유지해 줍니다. 자, 여기 그림 한 번씩 보면 이해되겠어요, 이제? 자, 그러면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건 세포벽이랑 엽록체입니다.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를 비교했을 때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건 엽록체랑 그 다음에 세포벽이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났고 이제 무엇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세포막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 세포막 외부와 내부를 경계 짓는다 그랬어요. 자, 경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구분하는 거지. 구분하려면 물질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물질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경계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세포막은 내가 필요한, 즉 세포가 필요한 물질만 받아들이고 세포가 불필요한 물질은 또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 자체가 물질의 출입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세포막 때문인데, 세포막은 어떻게 세포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지 배워볼 거예요. 알겠나요? 자, 세포가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세포막입니다. 외부와 내부를 경계에 지어주는. 얘를 실제로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봤어요. 여기가 세포 밖이고 여기가 세포 내부입니다. 그리고 얘가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을 봤더니 얘들아, 이 생명과학은 뭐냐면 관찰된 사실을 그대로 서술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관찰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세포막을 관찰을 했더니 요렇게 몇 개의 층이 보여요? 2개의 층이 보입니다. 왜 2개의 층이 보이냐? 요렇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세포막이고 여기가 세포 외부고 여기가 세포 내부입니다. 알겠나요? 세포막은 우리가 처음 생각했을 때는 되게 매끈매끈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됐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굉장히 지저분한 거예요. 알겠나요? 그 물질들은 당연히 필요하니까 붙어있겠죠. 자, 일단은 보게 되면 요런 모습이 보입니다. 머리 하나에 꼴이 있는 거. 이거 보이나요? 얘 이름이 무엇이냐면 인지질입니다. 뭐처럼 생겼어요?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인지질이라고 외우긴 하지만 사실은 사람 인자는 아니에요. 왜 그런지 곧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인지질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얘가 한 층을 이루는 데가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얘네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2층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보면 일단은 인지질이라는 게 층을 이루는데 그게 2개의 층으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세포막인데 요 세포막을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알겠나요? 인지질인데 얘가 2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인지질 이중층이고 군데군데 뭐가 있어요? 단백질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단백질이 박혀 있거나 그냥 붙어 있거나 하고 혹은 단백질에 또 다른 것들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세포막에서는 많은 것들이 이제 인지질과 단백질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세포막의 주 성분을 뭐라 그러냐면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상식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거를 뭐라고 읽을까요? 그렇죠,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 마이크로는 10의 몇 승일까요? 마이너스 10이요? 10? 12. 12 다운 6. 어떻게 알았어요? 찍었죠. 잘 찍었어. 찍는 걸 여기다 쓰다니. 나중에 평가 볼 때 잘 찍을 수 있도록 하세요. 아무튼 요 상식은, 자,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를 1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혹시 나노미터 이런 거 들어봤어요? 나노? 나노. 왜 9야? 1부터 9 중에 영어로 n이 들어가는 건 뭐야? 9. 그래서 나노가 9를 뜻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를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 삼각형을 뭐라 그래요?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트라이는 3이고 앵글은 각이지. 각이 3개니까 삼각형. 됐어? 자전거가 영어로 뭐야? 바이스클. 바이가 숫자 2, 서클이 1이니까 1이 2개라서 자전거. 그 다음에 문어가 영어로 뭐예요? 옥토가 영어로 팔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8개의 다리가 달렸으니까 문어가 옥토라고? 옥토퍼스입니다. 됐죠? 옥토버는 왜 10월이야? 8월이었는데 맞아요. 정확해요. 원래 8월이었는데 맞지?
그 사람이 황제인가? 아무튼 그래. 그래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월에 집어넣으려고 2달이 밀렸어. 그래가지고 10월이 옥토버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상식 좀 늘어났나요? 아하,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세포막으로 돌아옵시다. 자, 세포막의 주 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에요. 자, 인지질은 이렇게 머리 하나에 꼬리가 2개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질 머리라고 하고 이 부분을 지방산 꼬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혹시 선생님이 핵이 염색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나요? 왜 염색된다 그랬지? 뭐가 운전하여 뛰죠? 그게 아니라 수용의 그냥 지시한 좋아. 오, 다 나왔어. 자, 핵 안에는 유전물질은 뭐가 있죠? DNA가 있습니다. DNA는 핵산이고 이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인 거고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한 개씩 결합된 거고 자, 여기서 인산이 있어요. 인산이 정기적으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인 염색약이 결합해가지고 염색이 된다 라고 설명을 못 들었으면 지금 들으면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 인산이 마이너스를 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지? 좋아. 여기 근데 이 머리의 이름이 인산기 머리야. 뭐가 있겠어? 인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화하는 기억 안 해도 돼? 뭐를 띄겠어?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를 띱니다. 그런데 물이랑 친하다는 얘기지. 왜 물이랑 친하냐? 지금부터는 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거는 화학원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알겠죠? 그렇지만 들어주면 영원히 도움이 될 거야. 알겠지? 자, 물 분자는 1번 모양처럼 생겼어요? 아니면 2번 모양처럼 생겼어요? 1번이지. 자, 물 분자는 H2O입니다. 가운데 뭐가 있어요? O 산소가 있어. 산소는 몇 번? 8번입니다. 원자 번호는 뭐의 개수랑 똑같을까요? 일반적인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일단 원자 번호는 원자에게 있는 그렇지 양성자의 개수랑 똑같고 8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 8개. 근데 원자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라서 전자도 몇 개? 8개. 근데 전자를 채워주죠? 가장 안쪽 껍질에 몇 개? 2개. 그 다음 껍질에 원래 8개가 채워져야지 안정적입니다. 맞죠? 근데 6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혼자 있으면 불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전자를 받아야겠지? 그때 수소한테 같이 받아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게 물 분자죠. 기억나니? 좋아요. 자, 여기 그려보면 자, 요렇게 수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아니지? 다시 요렇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 몇 개 채워줘야 돼요? 4개 채워줘야 되죠? 요렇게 채워줍니다. 자, 근데 왜 얘는 이렇게 각도가 될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무거운가요? 이거는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러고 싶은 거죠. 자, 어떤 거냐면 얘네들은서 이제 공유를 했기 때문에 공유된 전자쌍이라고 부릅니다. 공유 전자쌍. 얘네들은 공유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근데 이제 서로 마이너스지? 서로 마이너스면 밀어내요 잡아당겨요? 밀어내죠. 이런 것들을 척력이라고 한다고 혹시 들어봤나요? 근데 척력의 세기가 달라. 공유 안 한 전자 애들이 밀어내는 힘이 크고 얘네들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때문에 밀려가지고 얘네들이 요렇게 밀려 있는 거야. 오, 신기하죠? 그래서 요런 모습이 생깁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물 분자의 특징이 생겨요. 지금까지 이해는 못했어도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좀 이해해주면 앞으로 내용들이 좀 편해요. 자, 이 산소는 양성자 몇 개 가지고 있지? 8개. 수소는 몇 개? 1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 전체적으로 물 분자 하나를 봤을 때는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랑 똑같으니까 정기적으로는 0이겠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됐나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네가 이렇게 비대칭이 생기면서 이 산소가 수소보다 전자를 자기 쪽으로 잘 끌어당길까 안 끌어당길까? 왜? 플러스가 8개나 되잖아. 그러니까 전자를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산소 쪽은 약하게 마이너스를 띄고 수소 쪽은 약하게 플러스를 띄게 됩니다. 물 분자 전체를 봤을 때는 얘들아 이온과 다른 거야. 물 분자 전체를 봤을 때는 정기적으로는 0이야. 근데 물 분자를 자세히 보니까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차이 때문에 산소 쪽이 약하게 마이너스를 띄고 수소 쪽이 약하게 플러스를 띄어요. 이런 것들을 극성이라고 합니다. 극이 나눠져 있다고 해가지고. 됐지? 그러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나눠져 있으니까 이 물 분자는 누구랑 친하겠어? 플러스랑 혹은 마이너스랑 친하겠지. 이해됐니? 네. 자, 우리가 염화나트륨을 물에 넣어. 그럼 왜 잘 녹느냐 이거지. 봐봐. Na 플러스가 있고 Cl 마이너스가 있고 얘네들이 쭉 연결이 된 게 염화나트륨 소금 결정이죠? 얘를 물에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플러스잖아. 그러면 아까 물 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졌다 그랬죠? 그러면 그치. 요렇게 산소 쪽이 얘네들을 다 둘러싸서 떼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염화나트륨이 물에 잘 녹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전하를 띈 애들은 물 분자랑 친하다 안 친하다? 친합니다. 그래서 인산이 붙어있는 인산기 머리가 물과 친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요 한 문장 이제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인산기 머리는 친수성입니다. 그래서 물과 친화력이 크기 때문에 항상 물을 향해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지방산 꼬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방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지방은 뭘까요? 기름은 뭐지? 지질은 뭐지? 기름은 지질은 지방은 뭐지? 자, 물과 기름은 섞여요 안 섞여요? 물이랑 안 친한 애들을 다 그냥 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얘는 이름이 지방산 꼬리야. 그럼 물과 친하겠어 안 친하겠어? 안 친합니다. 그래서 물을 싫어한다 해가지고 소수성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됐나요? 물과 안 친한 애들은 자, 극성을 즉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져 있는 애들은 물과 친했어. 그러면 물과 안 친한 애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져 있겠어 안 나눠져 있겠어? 안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O2를 봅시다. O2가 뭐예요? 산소 이렇게 되어 있죠? 어때? 똑같은 애들이 똑같은 힘으로 전자를 끌어당기니까 극이 안 나눠져. 그러니까 극을 띄어 안 띄어? 안 띄니까 물과 친해 안 친해? 안 친하니까 산소가 진짜 조금밖에 물에 안 녹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이산화탄소 요거죠? 가운데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붙어 있습니다. 똑같은 애들이 똑같이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극이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지니까 물과 친해 안 친해? 안 친합니다. 그래서 되게 조금밖에 안 녹는 거야. 됐나요? 물에 잘 녹는 애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온결합 물질 이런 거 있지. 얘들은 극이 나눠져 있으니까 잘 녹는 거예요. 됐나요? 좋아요. 자, 얘는 지방산 꼴이고 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게 뭐야? CH4 메테인입니다. 양쪽에서 다 똑같은 힘으로 끌어당기겠죠? 그러니까 물과 친해 안 친해? 안 친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게 얘예요. 얘는 탄소 쭉 있고 그 다음에 사슬 모양 기억나니? 요렇게 쭉 되어 있기 때문에 물과 하나도 안 친합니다. 그래서 지방이란 이름이 붙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인지질이 있어요. 머리 하나에 꼬리 2개인데 머리에는 인산기가 있으니까 물과 친하다 안 친하다? 친하다. 자, 꼬리 부분에는 지방이니까 물과 친하다 안 친하다? 안 친하다. 그래서 다른 말로 소수성이라고 하고 물과 친화력이 작아가지고 물과 최대한 멀리 있으려고 합니다. 요런 특징 때문에 구성이 어떻게 되냐?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세포 바깥쪽도 물이고 세포 안쪽도 물이라고 했어요. 알겠나요? 맞지? 자, 그러면 물은 머리랑 꼬리 중에 누가 물 쪽을 향해 있겠어? 머리가. 그래서 물 쪽에 머리가 향해 있는 거야. 세포 안쪽도 물이야. 그러면 뭐가 향해 있어야 돼? 머리가. 됐나요? 그래서 꼬리들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럼 인지질에 대해서 배웠고, 자, 세포막의 구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설명한 이유들 때문에 인지질이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으면서 인지질 머리가 물 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성 꼬리 영역은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인지질이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세포막이 구성이 됩니다. 됐죠? 자, 요 사이에 어떤 것들이 박혀 있냐면 단백질들이 박혀 있어요. 요런 형태가 세포막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묻혀 있거나 관통하거나 표면에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 단백질들은 도대체 왜 있을까요? 그냥. 자, 세포막은 물질 안팎의 외부와 내부의 물질을 교환해 주는데 그걸 조절해 준다고 했어요. 맞죠? 그 조절해 주는 주체가 요 단백질이라고 생각해 줘도 괜찮아요. 알겠나요? 그래서 단백질은 세포 외부와 내부의 물질의 통로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교환하는 것을 조절을 해줍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아무튼 밑에 있는 글도 한번 볼게요. 인지질의 친수성 부분과 접한 바깥쪽, 인지질의 친수성인 부분은 물과 접한 바깥쪽을, 소수성 꼬리는 물과 접하지 않게 서로 마주보면 배열이 되면서 두 개의 층으로 배열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지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투과성에 따른 막의 종류를 잠깐 보고 세포막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투과성에 따른 막의 종류가 있어요. 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경계를 짓고 싶은 거야. 맞죠? 자, 근데 전투과성, 반투과성, 불투과성이 있습니다. 전투과성은 모두 다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여기 교실과 복도 사이에 저 벽이 없는 거야. 알겠죠? 자, 반투과성은 문이 달려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 우리 반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지. 됐나요? 불투과성은 다 벽인 거야. 그럼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럼 세포막은 요 세 가지 막 중에 어떤 거여야 할까요? 그치? 만약에 전투가성이면 막의 존재 의미가 없겠지. 모든 물질이 들어오고 모든 물질이 나가잖아. 그 다음에 불투가성이면 어떤 물질도 들어올 수 없고 어떤 물질도 나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세포막은 반투가성 막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세포가 원하는 물질만 들여오고 원하는 물질만 내보낼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이런 세포막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세포가 선택해가지고 투과시킨다 해가지고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과 유사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물질을 투과시키는 정도가 다르게 되고, 이런 특징을 뭐라 그러냐면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기 때문에 세포 내부를 생명활동이 일어나기에 적합하게 유지합니다. 알겠나요? 자, 좋아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일어나고. 우리가 5교시지만 그래도 네, 잠에서 좀 깨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어떤 식으로 이제 조절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듣게 될 단어가 확산과 삼투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확산과 삼투예요. 자, 확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언제 들어봤죠? 중학교 1학년 때. 와, 중학교 1학년 때 걸 지금까지 기억합니까? 대단합니다. 자, 확산 뭐예요, 그러면? 맞아요. 퍼지는 거. 자, 그러면 지금 파란 물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투명한 물에다가 파란색 잉크를 떨어뜨렸어. 그럼 얘는 왜 가만히 안 있고 퍼져? 분자가 운동하는데 왜 퍼져? 자기네끼리 뭉쳐도 움직일 수 있잖아. 자, 이제 유식한 말 한마디만 알려주고 이번 시간을 끝낼 건데, 혹시 엔트로피라고 들어봤나요? 엔트로피가 뭘까요? 동아리 이름인데, 엔트로피 다른 말로는 무질서도라고 합니다. 그럼 질서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만물은 질서를 향해 가지 않고 무질서를 향해 갑니다. 다른 말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표현해주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뭐 6명씩 5줄 해가지고 저쪽 구석에 세워놨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떠들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겠지. 왜? 무질서. 그치. 무질서도를 추구하는 게 우주 만물의 성질이니까. 이거예요. 잉크방울이 저기 다 모여 있어. 근데 얘네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무질서하게 하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퍼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두 다 동일하게 마음대로 움직일 때까지. 알겠나요? 이게 바로 확산이 일어나는 이유예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다른 말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확산이 왜 일어나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 그렇지.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중에 유식하게 대답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아무튼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확산에 대해서 배울 텐데, 확산은 물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현상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오늘 졸린데 고생 많았고 혹시 질문 있어요?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